국제 유가가 심상치 않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두 달 새에 말입니다. 25.5%까지 올랐습니다. 국제 유가. 예. 여기서 기준이 되는 것은 미국의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거든요. 25.5%가 올랐다는 건 여러분 사실 폭등한 수치예요. 두 달 만에 이렇게 올랐으니까. 지금 현재 말입니다. 84.25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지난 6월 12일에 67.12달러인데 비하면 25.5%가 오른 거예요. 배럴당 17.13달러가 오른 겁니다. 이대로라면 유가는 계속 오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100달러까지도 오른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00달러면 여러분 2022년에 2월 24일인가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난 후 그 후에 3월 13일에 123.70달러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거든요. 저는 그게 두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WTI만 이렇게 오르는 건 당연히 아니죠. 지금 보시면 두바이유는 87.47달러까지 올랐죠. 북해산 브렌트유도 87.44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이대로면 이제 90달러가 얼마 안 남은 거예요. 배럴당. 그러다 보면 말입니다. 100달러까지도 또 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 100달러까지 또 갈 수 있느냐. 당장 말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점점 격화되는 분위기예요. 여기에다가 벨라루스가 폴란드를 침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바그너 그룹까지 합쳐져서 이게 동유럽의 전쟁 분위기가 굉장히 크게 휩싸인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동유럽의 긴장감은 커지고 있거든요. 그 바람에 천연가스도 올라가고요. 국제유가는 덩달아 올라가고요. 이 상태로라면 100달러가 쉬이 올라간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소비자 물가 괜찮을까요? 소비자 물가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미국의 소비자 물가도요. 7월의 소비자 물가는 6월에 3.0%까지 떨어졌지만 7월에 3.3%로 올라갈 거라고 시장에서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올라갈 거라고. 이게 말입니다. 2022년 작년 6월에 9.1%까지 올라갔던 것이 쭉쭉쭉쭉쭉쭉 떨어져서 1년 1개월 만에 3%까지 떨어졌거든요. 이게 2%를 찍나 이렇게 예상을 지금 시장에서는 하고 있는데 사실은 2%는 어렵고 결국 국제유가가 올랐기 때문에 3.3%까지 오히려 물가가 다시 오르지 않겠느냐 하는 게 시장의 전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입니다. 시장은 출렁거립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 중에 핵심 물가 지표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소비자 물가는 지난달하고 동일하다는 거라는 거예요. 4.8%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결국 말입니다. 물가가 안 떨어진다는 이야기잖아요. 물가가 다시 오른다는 이야기잖아요. 물가가 다시 오른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결국은 이거 시장에서는요. 겁나. 이렇게 되면 결국 말입니다. 다시 인플레이션의 시작이야.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거든요. 그러니 시장은요. 연 이틀째 쭉쭉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 2배가 빠졌어요. 어제 2배가. 기술주 중심인 나스닥 종합지수는 1.17% 162.3이 빠졌고요. 그래서 1322.02로 마감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을 보면 올라가는 듯하지만 결국 장막판에 쭉쭉 빠졌죠. 마찬가지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도 0.7 어제 2배가 빠졌습니다. 이틀 연속 빠졌는데 2배가 빠졌다는 거예요. 31.36이 빠져서 또다시 말입니다. 4,500이 깨졌습니다. 4,467.71로 마감을 했습니다. 마찬가지 블루칩 중심인 다우산업 지수도 0.54 어제 2배가 빠졌습니다.
19.13이 빠졌고요. 35,123.36으로 마감했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는요. 결국은 인플레이션 공포가 다시 시장을 덮을 수도 있다 하는 게 시장의 예측입니다. 물론 CPI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조금 떨어질 수도 있겠죠. 아직 예측이니까. 발표가 되면 또 달라질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요. 국제 유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 결국은 물가를 또 올릴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게 여러분 대출금리 내려갈까요? 지금 제가 봐서는 대출금리 내려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게다가 이게 단순하게 전쟁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끝나지 않고 확전되는 분위기까지 연출이 되니까 이거 자칫 잘못하면요. 또다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시장에 이게 충격이 되지 않는다는 것 그것도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말입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까지 따져보면 말입니다. 시장은 저는 많이 빠져야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유동성이 크니까 그 유동성을 따라서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 두렵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시장이라는 게 거품이 빠지기 시작하면 인정사정 없습니다. 투자라는 게 결국 심리거든요. 오죽했으면 경제도 심리인데 투자도 심리일까. 투자가 더 심리가 강할 거예요. 한번 빠지기 시작했을 때 내 주식 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대비하는 자세가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저는 여러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 올립니다. 특히 말입니다. 특히 제일 중요하게 제가 생각하는 것은요. 물가의 고공행진은 계속하고요. 금리가 안 내려갈 거라는 거. 오랫동안. 잘못하면 현재까지 미국에서 내년 3월이면 기준금리를 내릴 거다 그렇게 예상을 하지만 지금대로라면 내년 3월이 아니라 뒤로 더 밀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고금리가 오래가면 오래갈수록 부채 폭발에 대한 위험은 더 커지고 부채 폭발의 위험은요. 자칫 경제 위기로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 하나씩 마련해 가는 것도 중요하다. 그 말씀 다시 한번 올립니다.